네, 안녕하십니까. 헤드만 카오디오 한욱희입니다. 오늘은 벤츠 CLE 200 쿠페의 카오디오 업그레이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오디오와 그 다음에 부메스터도 이제 뭐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메스터의 기본 오디오까지. 그래서 먼저 기본 오디오는 우퍼가 있고 그 다음에 미드레인지, 그 다음에 뒷도어, 트위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센터 스피커도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시면 부메스터는 센터와 우퍼가 양쪽에, 그 다음에 앞도어, 트위터, 뒷도어까지, 서라운드까지 있는 9채널 시스템입니다. 당연히 사운드가 부족할 수밖에 없죠. 왜? 필요한 스피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오디오는 5채널이고 우퍼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위터가 없죠. 이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트위터가 없는 것입니다. 트위터가 없다는 것은 고음이 나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왜냐? 모든 스피커는 사이즈에 따라서 음역대, 출력하는 음역대의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미드레인지에서 낼 수 있는 고음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제가 RTA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위터가 없어서 고음을 출력하지 못하면은 선명한 사운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퍼가 한 개뿐입니다. 이 우퍼가 한 개뿐이라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앞 도어가 4인치입니다. 자, 4인치면은 저음을 출력할 수가 없죠. 그러면 저음을 여기에서 내는데 이게 지금 현재 8인치로 들어가 있는데 출력도 낮고 그 다음에 하나뿐이기 때문에 저음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도 없고. 세 번째는 출력이 낮습니다. 순정 오디오의 기본 출력은 20에서 30W 정도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카오디오 튜닝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역시 출력이 낮은 것이죠. 자, 출력만 높으면 이 우퍼 굉장히 어느 정도는 좀 빵빵하게 쳐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든 순정 오디오가 다 마찬가지이지만 이 모든 좌석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순정 오디오의 특징입니다. 당연히 혼자서 여기서 듣는 오너의 입장에서는 이 운전자 기준 튜닝이 아니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당연히 센터 스테이지가 만들어지지도 않고 스테레오도 제대로 분리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감동도 없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순정 자체가 이퀄라이저가 평탄하지 않습니다. 기본 오디오의 시스템적으로는 크게 보면 트위터가 없다, 우퍼가 한 개뿐이다, 출력이 낮다. 그 다음에 운전자 기준 사운드도 조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시스템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순정 부품이 어떻게 장착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드레인지는 이 앞 도어에 여기에 장착되어 있죠. 물론 여기에 지금 트위터가 있는데 트위터가 이 측면에서는 안 보입니다. 위에서 봐야 트위터가 보이죠. 다음은 우퍼입니다. 조수석 앞쪽에, 저쪽에 이제 엔진 격벽입니다. 격벽 쪽에 이렇게 우퍼가 한 개만 달려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센터 스피커 커버가 이렇게 브랭크 커버로 들어가 있는데 실제 센터 스피커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트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찍어서 보면 도어의 위쪽, 이게 사이드 미러인데 사이드 미러 이쪽에 트위터 자리는 있지만 역시 트위터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시스템적으로 한 가지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음부터 고음까지 필터를 구성하거나 스피커를 구성할 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저음 전용 우퍼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정에 이렇게 하나가 달려 있죠. 그런데 문제는 한 개만 있다는 것이고, 중음, 우리 보컬 대역을 담당하거나 중음역대의 악기 소리를 내는 미드레인지가 이 정도, 그게 이 도어에서 출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음의 악기 소리는 이 트위터에서 출력해야 되는데 이 트위터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드레인지에서 내는 고음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제대로 고음을 재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그래프는 RTA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정 RTA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TA가 뭐냐? RTA라는 것은 Real Time Analysis,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내 귀에 들려올 것이다 라고
귀 위치에 마이크를 설치해서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이 저음이고 초저역이고 그 다음에 중음, 이쪽이 고음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트위터가 없어서 고음이 이렇게 떨어져 있고 쭉 쳐져 이게 들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군데 이렇게 딥이 보이고 있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우퍼, 그러니까 우퍼 전용 이 채널이 이렇게 레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퍼, 이 대역이 나오지 않는 것은 출력이 낮은 거, 그 다음에 이 우퍼 성능이 낮기 때문에 출력을 못 올렸거나, 그 다음에 순정이기 때문에 과도한 출력을 못 올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 오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몽땅 올리고 출력 음량을 많이 올려버리면 이 부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 순정을 설계할 때는 약간 마진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제로 이 정도 레벨인데 부족하면 당신이 베이스를 올려서 이렇게 조절해서 들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출력이 낮기 때문에, 앰프 자체의 출력이 원래 낮기 때문에 베이스를 올린다고 여기서 힘있는 사운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대역이 문제가 아니고 바로 이 대역이 올라가 줘야 됩니다. 이 대역이 올라가 줘야 소리가 조금 더 무게감이 있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퍼가 한계고 출력이 낮기 때문에 이런 파형이 만들어진 것이고, 원래 정상적이라면 이 파형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야 됩니다. 즉 굉장히 중대역보다 높아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트위터가 없어서 고음이 낮다고 했는데, 이 대역은 기본적으로 이퀄라이저 튜닝을 할 때 이 평탄한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이만큼 낮아져 있으니 선명함이 완전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미드레인지, 이 스피커의 위치입니다. 이 스피커 위치가 여기에서 고음을 출력하면 내 귀는 이 위쪽에 있는 것이죠. 운전자 키가 있기 때문에 얼굴이 이 정도 위치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각도가 커서 여기서 나오는 고음이 운전자의 귀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고음은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음을 여기다 달기도 하는데, 자, 이 쿠페 같은 경우에 쿠페든 카브리올레든 창문을 열어버리면 고음이 또 설사 트위터가 있다 손 치더라도 굉장히 낮아집니다. 지금 현재의 이 설계 디자인은 이 창문이 닫혀서 여기서 나오는 고음이 이 창문에 부딪혀서 내 귀에 들리는 반절 정도는 그렇게 출력하게 만든 디자인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청음을 해서 음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청음을 했더니 제가 세븐 드럼을 운전석에서 기준으로 해서 돌려봤더니 1, 2, 3번 그 다음에 센터가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제가 매번 설명드리지만 전 좌석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운전석에서 들을 때는 센터가 여기서 들리는 거죠. 왜? 이 스피커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아예 음상이 보이지도 않고 6, 7번째는 이런 식으로 음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청음을 해보면 트위터가 없으니까 당연히 선명하지도 못하는 것이고, 한쪽에 치우쳐져 있으니까 스테레오 효과도 역시 낮고, 센터 스피커가 없으니까, 그리고 시간 조절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센터 음상도 역시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왜냐? 이 스피커가 더 가깝기 때문에 이 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소리가 들릴 때는 오로지 스테레오일 때 약간만 들릴 따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저음의 우퍼가 한 개뿐인데다가 출력이 낮기 때문에 힘없고 방방거리는 저음을 만들어냅니다. 당연히 음량을 올리면 음이 찌그러지고 뭉개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소리를 사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시스템을 꾸며야 되느냐, 그리고 시스템을 꾸몄을 때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되는지, 센터 스피커는 넣어야 되는지, 우퍼는 과연 양쪽에 2개를 교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트위터가 없다, 우퍼는 하나뿐이다, 출력은 낮다, 센터 스피커도 없다, 운전자 기준으로 조율되어 있지도 않다.
자, 그래서 스테레오도 안 되고 센터 사운드 스테이지도 안 되고 저음은 부족하고 소리는 뭉개지고 이 감상할 수 없는 오디오를 어떻게 할 거냐? 튜닝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는 현재 있는 상태에서 선명도를 올리기 위해서 앞 스피커를 교체합니다. 두 번째는 우퍼는 교체하지 않습니다. 현재 있는 그대로 쓰는 거죠. 세 번째는 5채널 DSP를 적용하면 앞뒤 4개에다가 그 다음에 우퍼까지 5채널로 최소로 튜닝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여기 이 5채널 시스템에서 나중에 여기에다가 우퍼를 추가할지도 몰라. 또는 센터 스피커를 추가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5채널보다는 가격이 비슷하게 낮은 6채널 DSP를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아예 6채널 DSP를 추가하면서 센터 스피커까지 같이 넣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우퍼, 센터까지. 그럼 센터 보컬의 명료도가 훨씬 더 올라가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방법은 아예 우퍼를 교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6채널로 해서 우퍼를 교체하고 앞 스피커를 교체하는 방법이죠. 네 번째 방법은 7채널을 써서 센터, 우퍼, 앞 스피커, 뒷 스피커 이런 식으로 구동하는 방법을 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6채널을 쓰면 이렇게 부품을 중복 투자 않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5채널을 쓰는 것보다는 6채널 DSP로 최소 튜닝, 이 튜닝을 먼저 해보는 것이 여러분에게 추천드리는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시스템은 바로 첫 번째는 우퍼를 증폭하고 순정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앞 스피커를 교체하면서 트위터까지 이렇게 추가시켜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채널 DSP 앰프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들은 순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메스터보다도 전체적인 밸런스, 센터 사운드 스테이지, 그 다음에 스테레오, 선명도까지 부메스터보다 더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약간 부족한 것은 이 우퍼가 부족하긴 해도 부메스터와 거의 순정 부메스터와는 거의 동일한 출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스템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추천드린 6채널 DSP와 앞 도어 스피커만 교체해서 튜닝하는 프로세서,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여러분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순정 RTA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저음이 낮고 중역대의 딥, 그 다음에 고음이 이렇게 낮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스피커를 먼저 교체를 해봤습니다. 자, 스피커를 교체했더니 보시면 스피커를 교체하고 DSP 앰프를 넣었습니다. 레벨은 하나도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넣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느냐? 바로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DSP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 올라갔죠. 기존에 비해서 이만큼 올라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딥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트위터를 교체했더니 이렇게 들쑥날쑥한 주파수 음역대, 여기 없던 것이 이렇게 생기기도 했지만 이 부분의 딥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순정 오디오 자체에서 저음이 낮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떨어진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피크와 딥, 피크가 발생하는 이 상태이기 때문에 스피커만 교체해라 또는 트위터만 추가해도 된다는 것은 굉장히 너무 이 고음의 이퀄라이저이 너무 안 된 상태를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중역대 대비 특정 주파수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볼륨을 크게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DSP를 사용하는 것이죠. 자, DSP를 사용해서 만들면은 어떤 이퀄라이저 커브를 만들 수 있느냐? 바로 순정 오디오 출력이 이렇게 나오는데 순정의 RTA는 이렇게 고음이 낮고 저음도 낮게 나오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딥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피커를 교체하고 DSP 앰프를 추가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아무튼 스피커만 교체한다고 했을 때, 교체했을 때 이런 식의 딥이 크게 발생하고 이런 피크와 딥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DSP를 적용해서
마이크 3개를 가지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마이크 4개를 사용합니다. 4개를 가지고 조율했을 때 어떤 파형이 나오느냐? 바로 이런 파형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높아야 되는데 이걸 여기까지 높였으면 좋겠는데 높이지 못하는 이유는 순정 우퍼의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올리고 그 다음에 이 저음 자체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파형이 이렇게 되어야 되지만 우퍼의 성능이 떨어지니까 이 정도에서 타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정과 비교하면은 엄청나게 세진 파워풀한 저음이 나오고, 중간에 이 중역대는 플랫하게 만들고 중고음역대 여기는 약간 낮춰줍니다. 이게 3, 4kHz 대역입니다. 3kHz와 4kHz 대역이 가장 민감한 대역이기 때문에 약간 낮춰주고 그 다음에 고음은 이렇게 올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제가 의도했던 라우드 특성, 중역대의 평탄함과 고음역대가 약간 올라가고 저음이 이렇게 올리는 이런 이퀄라이저 커브를 만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서 보면 순정 오디오에서 출력해서 순정의 RTA가 이런 식으로 저음이 낮고 여기처럼 트위터가 없기 때문에 고음이 낮은데 이걸 평탄하고 저음은 세게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순정 음상은 이 운전자 기준으로 했을 때 센터가 여기에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스테레오도 느낄 수가 없고 센터 사운드도 느낄 수가 없이 한쪽으로 치우친 이 순정 사운드를 실제로 튜닝을 하면 이 운전석에서 들었을 때 센터가 여기에 맺히고 이 세븐 드럼을 돌렸을 때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L과 R의 밸런스를 정확하게 맞추면 스테레오 효과가 엄청 올라가고, 두 번째는 센터 스테이지, 그러니까 가수가 이 대시보드 이 무대 위에서 나만을 위해서 노래하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세븐드럼 음상을 만든 것이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상적인 라우드 특성과 마이크 4개를 이용한 이상적인 라우드 특성과 조금 전에 보신 완벽한 스테레오와 센터 사운드 스테이지, 이 부분을 DSP를 사용해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추가로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풀 시스템을 꾸몄을 때의 블록도입니다. 그러니까 센터 스피커 따로, 우퍼 따로, 트위터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드와 트위터가 이제 같은 채널이지만 결국에 이제 6이나 8채널, 6채널부터 8채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꾸밀 때 어떻게 할 거냐, 우퍼를 추가할 거냐, 센터 스피커를 추가할 거냐에 따라서 채널 수가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맨 처음 튜닝은 6채널로 시작하시라. 두 번째는 앞 스피커를 선택하시라. 그래서 이 2개만 하면 됩니다. 자, 이 2개만 하면 얘와 얘가 센터 스피커와 우퍼 하나가 없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센터 스피커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모노 앰프를 작은 걸, 손바닥만한 걸 하나 추가한 다음에 이 순정 우퍼를 이런 식으로 추가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시스템이 구성이 되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가격이 높고 성능도 더 뛰어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지갑 상태를 확인해서 가능하면은 가성비 높은 시스템으로 하지만 오너들에 따라서 나는 할 때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사운드를 만들고 싶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선택하시라고 이렇게 제가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상으로 벤츠 CLE 쿠페 기본 오디오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뭘 장착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부품을 선택하느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카오디오를 튜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딱 2가지입니다. 지금부터 3분에 걸쳐서 그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순정 오디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음질을 좋게 하는, 순정 오디오 그대로 음질을 좋게 하는 방법, 첫 번째는 음원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음질 화일을 재생하는 거죠. 두 번째는 EQ를 조절해서 조금
변경을 가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이퀄라이저 커브나 RTA 특성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거의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죠. 거기다 트위터도 없는데 이 음원을 아무리 좋은 것을 넣어봤자 스피커 성능도 낮고 트위터도 낮고 우퍼 출력은 낮은 상태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정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소리를 좋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튜닝을 합니다. 자, 튜닝을 하면은 첫 번째 좋게 할 수 있는 것은 음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오디오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DSP를 추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스피커를 교체합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 오디오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고음질 음원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재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DSP도 선택할 수 있죠. 스피커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선택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한 가지 여기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조율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조율을 잘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조율인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복 투자 없이 가성비가 높게, 그러니까 동일한 가격을 지불하고 더 좋은 소리를 들으려면 조율을 잘하는 카오디오 샵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헤드만 카오디오 한우키였습니다.